안녕하세요. 기억나?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부터 2018년도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에 대비해서 문제풀이반에 들어갈 겁니다. 먼저 이제 문제풀이반이 3개의 강좌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거부터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각 문제풀이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제 그것들을 좀 소개하고 본격적인 문제풀이반 수업에 좀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일단 지금 첫 번째 텀이기 때문에 지금 다 노란색 표지가 가면 갈수록 촌스러워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노란색 표지의 책인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화학 기출문제 분석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제가 다 준비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대박열린고시학원 문제풀이는 3가지 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이제 나눠드린 이제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 연도를 좀 넓혀가지고 지금 교재를 좀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 연도를 중점적으로 좀 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메인이 된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는 좀 중복되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문제 중에서 올해 2017년을 한번 쭉 돌아보니까 적중된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좀 문제가 노후화돼가지고 좀 빠지는 경향이 있는 문제들은 제가 새로 구성을 해가지고 교재를 준비한 거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기출문제의 틀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좀 특징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반이 있어요. 단원별. 우리 공무원 임용고시에 이제 화학이라는 과목은 책마다, 교재마다 여러 개의 단원으로 이제 분산시켜서 학습을 하고 있지만, 대박열린고시학원에서는 이제 STP 화학이 이론서, 메인 이론서예요. 거기에는 12개의 단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12개의 단원별로 좀 이제 핵심적인 문제들, 출제 빈도가 좀 높은 것들, 그리고 앞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들을 단원별로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 텀은 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풀이반 수업을 들어오는 학생들은 크게 두 분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이론의 완성도가 좀 높아져가지고 문제풀이 하면서 이제 최종적인 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학생들도 있지만, 이 공무원 임용고시의 특징상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동시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런 시험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준비했던 양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이제 이론하면서 시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타임 스케줄, 즉 뭐라 그럴까, 시간표상에서 어쩔 수 없이 듣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 학생들은 분명히 이 문제풀이를 반을 듣는 자세나 마음가짐이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만약에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론과 문제풀이를 병행하는 친구들은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풀이에서 좀 버거운 내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문제풀이는 기본적으로 어떤 학생들을 타겟으로 지금 잡고 있냐면 이론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제를 다룸으로 해서 이제 공무원 임용고시 시험에 가장 이제 근접한 학생들을 위한 강좌 성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과 문제풀이를 병행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두 학생의 부류를 다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끊임없이 그 다음에 주문도 하고 질타도 하고 격려도 해가면서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겠지만은, 분명한 건 학습량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건 명심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다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별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내년 2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 마지막이 바로 뭐냐면 이게 예상 적중 문제예요. 이 예상 적중 문제는 기출문제와 단원 문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공무원 임용고시에 진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만으로 선별을 해가지고 문제를 좀 꾸며놨어요. 자, 가장 이제 예상 문제를 제가 준비하면서 좀 고무적이었던 일이 뭐였냐면, 최근에 문제 성향이 좀 수능형 문제가 가끔 이제 출제가 되는 경향을 좀 보여요, 여러분. 그죠? 그렇다고 진짜 100% 수능형 문제는 아니고, 이제 보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기 중에서 선별을 하는, 조금 이제 공무원 시험은 어땠어요, 여러분? 문제 2줄. 그 다음에
사지선다형에서 임팩트 있는 보기에서 찾아내는 것들이 대부분 유형이었다면 요즘에는 보기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을 발췌를 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거나 아니면 틀린 것을 모두 고르는 이런 문제 유형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억, 니은, 디귿을 다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만약에 기억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맞는 이야기예요. 니은을 만약에 확실하게 틀리다라고 알고 있는데 디귿번이 헷갈린다. 그러면 이 디귿번 하나 때문에 그 문제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택지에는 기억과 디귿이 있고 그다음에 기억이 동시에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의 나온 보기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문제가 요즘에 이제 출제되는 경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상 적중 문제에는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발췌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 개의 문제 텀이 구성되어 있는데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 이래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기출 문제니까 좀 소개를 한다면 전 문제를 9급 문제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화학 과목이 들어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9급과 이제 7급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공학에서도 조금 화학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모든 부분에서 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있는 기출문제를 다 발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 난이도가 좀 높을 수 있습니다. 우리 9급, 만약에 9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왜냐하면 9급 시험이 그 경쟁률도 치열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인원수도 점점점 늘어나가지고 변별력을 갖출 수밖에 없는 이런 그 현상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문제들을 4월, 6월, 그리고 10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볼 시험까지 쭉 예상을 해보면 이 변별력을 갖춘 문제들이 꽤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7급에 있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화학공학 일반에서 조금 유기화학 쪽에 나오는 문제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기출문제에 함께 실어놨기 때문에 주로 후반부에 많이 실어놨어요, 여러분. 초반부에는 9급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문제들로 먼저 천천히 기초를 다지고 뒤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꼴로 제가 이제 교재를 구성해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번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노란색 교재, 기출문제 분석반 요 교재를 가지고 하나하나 들어갑니다. 자, 우리 12개의 단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단원에는. 자, 먼저 이 기출문제에는 이 단원을 무시하고 그냥 무작위로 문제가 막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순서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단원을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죠? 우리 딱 단원 명칭이 딱 맞지 않더라도 우리 STP 화학의 1단원이 뭐였어요, 여러분? 화학은 뭘 다루는 학문이다?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이 바로 뭐냐면 단원이 1번 물질의 화학이에요. 자, 앞으로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자, 1단원의 명칭, 단원명이 물질의 화학이니까 이 물질의 화학을 딱 쓰시고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쭉 머릿속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 물질의 화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 필기를 안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스스로 하셔야 돼. 물질의 화학이 딱 나오면 그러니까 아까 이론과 그걸 병행하는 학생들이 좀 학습량이 많아져야 한다는 건 교재를 찾고 인터넷을 찾고 아니면 필기한 걸 찾고 찾아가지고 여기다 쓰셔야 되는데 그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자, 우리 물질의 화학에는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뭘 배웠던 것 같아요? 물질의 화학에서. 물질을 분류 한번 해봤죠? 그죠? 물질을 분류했더니 순물질과 그 다음에 혼합물로 나누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순물질을 분류했더니 원소와 화합물이 나왔고 혼합물에는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 그리고 이제 화합물을 분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성분 원소로 분해하는 화학 변화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론 수업할 때 용어 정리 철저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분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밀도차를 이용한 방법, 그 다음에 용해도차를 이용한 방법, 또 그 다음에 끓는 점차를 이용한 방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옆에다가 주절주절 막 쓰셔야 되는 거야. 일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다 쓰셔요. 그래 놓고 노트 필기한 거나 아니면 기초화학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총망라해가지고 다 비교를 해본 다음에 아, 내가 어느 부분이 좀 취약하구나 라는 것들을 다 캐치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게 총 3개월 가운데 일주일주 쉬는 게 텀이 있어요. 그죠? 그거까지 합한다면 한 3달 반 정도가 될 텐데 이 3달 반 안에는 이론을 적어도 8번 이상
계속 반복하면서 완전히 내 거로 만드셔야 되는데 그 학습량은 뭐 생각만 해도 뭐 끔찍하죠. 8번을 이론을 다시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건 뭐냐면요. 여태까지 충분히 연습을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돌리는데 뭐 3개월씩 걸리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텀이 빨라지니까 그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데 우리 주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이 뭡니까, 여러분? 두 번째가 물질의 상태와 그 다음 뭐죠? 용액이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그렇죠, 그죠? 물질의 상태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뭐 기체, 액체, 고체가 떠오르겠죠, 그죠? 그럼 기체에 관련된 법칙이 쭉 떠오르셔야 돼요. 몇 가지가 있었어요? 7가지가 있었죠, 그죠? 7가지.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보일, 샤를, 아보가드로, PV/NRT, 그레이엄의 확산, 돌턴의 부분 압력. 그렇죠? 그 다음에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각종 그래프와 관계식, 그 다음에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이용해서 분자량 측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떠올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액체 상태에서는 또 뭘 배울 거예요, 우리가? 교재에서는 물을 좀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죠? 물은 구분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극성을 띠고요. 그죠? 극성 때문에 생기는 특징이 크게 2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는 전기장에서 휘는 성질과 두 번째는 특이한 용해성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까? 그리고 수소결합 때문에 생기는 특징은 한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죠.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비열이 크다. 그죠? 그 다음에 기화열 융해열이 크다. 특이한 밀도 변화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표면 장력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줄줄이 생각해내셔야 돼요. 지금 표정들 보니까 어때요? 거의 버거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처음에 욕심내가지고 막 되려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반복을 하셔가지고 자기 걸로 완전히 만드는데 완성도를 점점 높여가셔서 마지막에 예상 적중 문제 딱 풀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목소리가 진짜 커야 돼요. 오늘 첫 시간에 한번 비교를 한번 보세요. 목소리 어때요? 다 죽어 들어가지고 주눅 들죠. 그죠? 와, 저거 언제 다 하나 그러는데 저 3개월이 끝날 마무리쯤 되면은 이제 우리 학생들 목소리가 저보다 더 커질 겁니다. 왜? 아는 게 나오니까 이제 막 떠들기 시작해요. 중얼중얼. 그죠? 그러길 제가 진심으로 바라면서 미리미리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3단원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쓰진 않을게요, 여러분. 우리 단원별로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 3단원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원자구조와 주기율이 나와요. 그죠? 원자구조 주기율 나오면 주기율표 우리 많이 외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일족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 족으로도 외우고, 주기로도 외우고, 주기적 성질 배웠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오비탈 전자배치 채웠을 것이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원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주로 화학 결합이 많이 나옵니다. 화학 결합에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특징을 그 두 용어를 조합해가지고 이온 결합, 그 다음에 공유 결합, 그 다음에 금속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공유 결합 중에서 배유 결합을 특히 빼가지고 공부할 건데 그때 배유화학을 좀 배울 거예요. 배유화학이 뭐예요? 착화합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뭐냐면 원소와 화합물에서 이제 탄소화합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갈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6번째 단원이 뭐냐면 열화학이에요. 열화학. 열화학하면 무슨 반응이 떠올라요? 발열반응, 흡열반응이 떠오르죠? 그 다음 발열반응, 흡열반응의 엔탈피 변화에 따른 그래프가 떠오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응열 측정하는 방법이 떠오르셔야 되고 반응열의 종류가 떠오르셔야 되며 그 다음에 엔탈피, 엔트로피, 깁스자의 에너지까지 연결을 시키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 단어는 뭐가 나옵니까? 화학평형이 나와요. 화학평형. 맞습니까? 화학평형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가능한 가역반응을 떠오르셔야 되고 평형상수 구해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평형이동의 원리인 르샤틀리의 원리를 적용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산과 염기가 나올 것이고 산과 염기 어때요? 생각보다 끔찍하죠?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산화환원이 나올 거고요. 산화환원은 이제 전기화학까지 연결을 시키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반응 속도가 나오고 그리고 11장에서는 인류복지와 화학이 잠깐 나와서 제약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환경하고 좀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마지막 12장이 뭐예요? 핵화학이 나오면서 일단 교재가 종료가 되는데 타이틀은 뭐 우리 STP 화학의 그 인덱스에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어떻게 연습하신다? 인덱스만 보고 내용을 파악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훈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이런 식이 준비됐다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라 그 진도를 많이 못 나가요. 총 몇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얘가 22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220문항이면 이론적으로 어때요? 한
55문제에서 60문제는 일주일에 3시간에 거쳐서 풀어야 되는데, 첫 시간, 3시간이죠. 3시간은 학습량이, 복습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항을 좀 줄일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가면서 문항수를 늘려나간다는 것도 염두에 주시고, 중반에 좀 빠르다가 후반부 맨 마지막 4주는 좀 느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7급 문제하고 환경공학 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 거기는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전반적인 일단 우리 문제풀이반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숙제를 점점 키워나가도록 하지요, 여러분.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페이지의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읽어볼까요?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해내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문제 한 줄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양은 꽤 많습니다. 먼저 여러분, 혼합물질로부터 순물질, 거기 밑줄 치시고요. 그럼 뭘 하실 줄 알아야 된다? 물질을 분류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물질 분류, 그러면 물질을 딱 이렇게 복습하실 때 노트 따로 만드셔요, 여러분. 물질 해놓고 뭐하고 뭐로 나눈다? 순물질과 혼합물로 분류를 한다. 순물질에는 뭐하고 뭐로 분류를 한다? 원소와 화합물로 분류를 한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균일과 불균일로 나누는데 이렇게까지만 쓰는 게 아니라 예를 적으셔야 돼요. 예를. 그죠? 우리 원소에는 호돈소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죠? 원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금속 원소들이 다 호돈소 물질입니다. 원소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을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금속 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먼칼리 금속이에요. 알칼리 금속이죠. 일족을 쫙 망라하는 거야. 리튬, 나트륨, 칼륨. 그러면서 살짝 불꽃 반응색도 떠올려 주시고. 됐나요? 나트륨 불꽃 반응색이 무슨 색이었어요? 노란색이었어요. 리튬은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죠? 이족 원소로 가니까 스론튬이라는 금속도 있네요. 걔 불꽃 반응색 뭐였어요? 진한 빨간색. 그래서 얘네들은 육안으로 구별이 힘드니까 뭐로 한다? 선 스펙트럼으로 한다. 이런 것도 계속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원자 분자들이 또 호돈소 물질이네요. 어떤 것들이에요? H2, 그 다음에 O2, N2, F2, CL2, Br2, I2. 됐나요? 자, 요 정도. 그 다음에 탄소 동소체들이 있어요. 그죠? 자, 탄소 동소체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그죠?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가장 큰 차이점이 공유결합 수예요. 흑연은 몇 개? 3개. 다이아몬드 몇 개? 4개. 그래서 4개의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면서 그물 구조를 갖는다. 그죠? 그리고 우리 흑연 같은 경우는 육각형의 평면 구조를 가지면서 판상 구조라도 얘기하고 판과 판이 겹쳐져 있는 층상 구조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호돈소 물질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 C60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게 이름이 뭐냐면 플러렌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 녀석은 뭐다? 분자다. 분자. 그죠? 하첨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호돈소 물질에 해당하는 예고. 두 번째 화합물의 정의는 뭐였어요, 여러분?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었어요. 그죠? 그 비율에는 무슨 비와 무슨 비가 모두 해당한다? 질량비와 몰수 비율이 모두 해당되는 거죠. 그죠? 몰수 비율은 바로 뭐냐면 화합물을 구성하는 하첨자의 비율이 바로 몰수 비율이 될 거고, 질량 비율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설명하는 그 질량비가 될 거예요. 그렇죠? 비율로 결합돼서 한 가지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이에요. 얘는 결합을 한다 그랬는데 무슨 결합과 무슨 결합이 다 됩니까? 공유결합과 이온 결합이 다 해당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공유결합에는 뭐 H2O, 그 다음에 CO2 이런 것들 하첨자의 비율과 그 다음에 질량 비율 따져주시는 거 잊지 말고, NaCl, CaCl2. 특히 NaCl 같은 경우는 이 고체 물질이기 때문에 결정격자 안에 생각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 나트륨 같은 경우는 가운데 딱 박혀 있는 최심 그 입방 결정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는 면에 붙어 있는 면심 입방 결정을 가지면서 NaCl은 다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 안에 Na 플러스가 몇 개 들어있고 Cl 마이너스가 몇 개 들어있어서 실험식 구성이 NaCl 1대1로 된다. 이런 걸 쭉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 분류만 하고 땡치는 게 아니라고. 우리 피드백은 어떻게 하신다? 다 적고 이걸 유추해서 그걸 빌미로 계속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다 생각하고 여기서 다 적는 거예요. 적고 나서 이 문제가 또 나와요, 여러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그죠? 그러면 쓸 때 또 비교를 하는 거야. 비교했더니 그때는 생각 안 나는데 이번에 생각나는 게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런 걸 2번 적고 3번 적으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피드백이다. 문제풀이에서 제가 피드백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피드백. 피드백은요, 점수를 올리는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고되고 힘든 여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습관화가 되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피드백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때요? 한 문제 가지고 막 20분, 30분씩 싸워요. 왜? 찾을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지금 여기 이 물질만 이렇게 열거해도 어때요, 여러분? 벌써 여기서 거의 우리가 지금 배우는 STP 화학의 거의 3분의 1이 들어가요, 이 안에. 그렇죠? 균일혼합물 하면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 용액이 나오겠죠? 균일혼합의 대표적인 예가 용액이니까요, 그죠? 이렇게 용액 같은 경우는 고체 액체의 균일혼합물이지만, 그죠? 그리고 액체의 균일혼합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도 있어요? 기체의 균일혼합물도 있죠, 그죠? 대표적인 예가 공기다, 그죠? 뭐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용액에도 얼마나 할 얘기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죠? 용액에도 얘네들은 그 참용액도 있고, 그 다음에 콜로이드 용액이라는 것도 있어요. 찾아내셔야죠, 그런 것들. 그죠? 그리고 콜로이드는 또 따로 문제가 또 따로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균일혼합물까지 쭉 정리하는 게 1번 문제의 숙제입니다. 생각만 해도 어때요? 아찔하죠? 그죠? 20-30분 걸릴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자, 분리에는 분리 동그라미 있어요, 이번엔 분리. 자, 화학 변화와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물리 변화라는 게 있어요. 화학 변화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분해예요, 분해. 그죠? 분해. 분해에는 어떤 분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열을 가하는 열분해. 그 다음에 전기를 가하는 얘기를 다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촉매를 이용하는 촉매분해, 열분해, 전기분해, 촉매분해라는 것들이 있어요. 전기분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의 전기분해예요, 여러분? 물의 전기분해예요. 물의 전기분해만 생각해도 어때요? 진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죠? 물의 전기분해 딱 들어가가지고, 자, 얘는 제가 이론 수업할 때 통째로 외우라 그랬습니다. 자, A 시험관과 B 시험관에 기체에 발생한 부피비가 2대1이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A 시험관에서 발생한 기체의 정체는 수소예요. 그러면 A 시험관에 연결한 극은 마이너스 극이에요. 맞습니까? 수소가 발생한 시험관은 무슨 반응이 진행된 거예요? 환원 반응. 그죠? 그리고 얘는 액성이 뭐가 돼요? 염기성이 될 거예요. 이게 그냥 키워드로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염기성이니까 페놀프탈레인 용액 떨어뜨리면 붉게 변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1번 문제 풀지도 못했어요. 아직. 풀지도 못했는데 이런 얘기하면서 벌써 해야 될 것들이 산더미같이 쌓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분해도 있고 뭐도 있어요, 여러분. 치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합도 있어요. 이게 화학 변화에 대한 예입니다. 그죠? 그리고 물리 변화는 어때요? 대표적으로 상태 변화죠. 상태 변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모양 변화가 있어요. 이게 물리 변화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분리.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에요. 혼합물의 분리. 뭘 이용한다? 아까? 밀도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해도차. 세 번째는 끓는 점차.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밀도차를 이용하면 분별 깔때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분별 깔때기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건데 서로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밀도가 작은 놈. 아래쪽은 밀도가 큰 녀석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분리해내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우리 용해도차를 이용하면 어때요? 우리 뭐 재결정법이라든가 분별결정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끓는 점차를 이용하면 분별증류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도 있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떤 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정상과 이동상 사이에서의 상대적인 인력 차이에 의해서 분리를 해내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얘가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그죠? 그 다음에 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거기 뭐 1번 질량 분광이라는 게 있어요. 분광. 우리 분광법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분광법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요. 분광은 화합물의 뭐예요? 조성이나 뭐예요? 구조를 알려고 하는 게 분광법이에요. 분광법. 뭘 이용한다? 광, 빛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우리 빛의 영역을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 가시광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X선도 있죠. 그죠? 그래서 X선을 이용하면 X선 회절이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적외선을 이용하면 적외선 또는 IR 분광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적외선이 그 IR이지 않습니까? 그죠? IR 분광법. 그 다음에 이제 뭐 라만 분광법 해가지고 질량 분석이나 또는 정량 정성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광은 그러니까 화합물의 조성을 알아내는 거예요. 조성. 아시겠죠? 자, 한번 교재 들어갑니다.
자, 질량 분광. 그러니까 화합물 안에 있는 어떤 원소들로 되어 있는지를 분리해내는 거죠. 그죠? 정성 분석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적외선 분광은 분광법 중에서 적외선을 이용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의 액선 회절. 얘는 뭐죠? 액선을 이용해서 결정 구조를 알아내는 거예요. 결정 구조. 됐습니까? 하지만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때요? 혼합물을 분리해내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거 기출문제고 정답을 3번.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배경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근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용어를 몰라요. 분광이 뭐고 적외선 분광.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문제 속에서 이제 찾는 거야. 1번 질량 분광과 적외선 분광은 둘 다 분광 들어가니까 아닌 것 같네. 그 다음에 4번 액선 느낌 안 좋아. 3번 같아. 그래서 공통적으로 맞추긴 했지만 우리는 이제 지금 아직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안에 있는 이 선택지 안에 있는 용어들도 다 찾아가지고 피드백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저는 이제 큰 윤곽을 말씀드렸고 우리 학생들이 복습할 때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 네이버에서 찾든 교재에서 찾든 노트 필기에 찾든 찾아가지고 꾸역꾸역 다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여백을 좀 많이 내려고 좀 했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문제 3문제씩밖에 안 넣었는데 이것조차도 부족할 거죠? 분명히. 그죠? 쓸 게 많죠? 그러니까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뭘 하셔야 된다? 자기 걸 만드시는 그 준비를 하셔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됐어요. 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가보죠, 여러분. 2번. 자, 산소 분자 O2와 물 H2O 그리고 소금물. 자, 슬라이스를 한번 쳐보세요. 산소 분자 O2, 물 H2O. 얘네 여기까지는 무슨 물질이죠? 무슨 물질이죠? 순물질이에요. 순물질. 맞아요. 그 중에서 O2는 뭐예요? 원소고요. H2O는 화합물이네요. 맞습니까? 소금물은 뭐예요, 여러분? 소금물은 소금하고 물이 섞여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얘는 균일 혼합물이에요. 그리고 용액이죠. 용액. 그죠? NaCl 수용액이니까. 자, 소금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아래에서 모두 고르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기억번. 산소 분자는 원소이다. 맞나요? 그렇죠. 이게 분류가 돼 있었잖아요. 우리 여기 원소에는 금속 원소도 들어가고 이원자 분자도 들어가고 그렇죠. 심지어 우리 플로렌 같은 경우는 60원자 분자예요. 그렇죠. 그죠.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기억번은 맞는 얘기네요. 니은번. 자, 물은 순물질이다. 어때요? 맞는 얘기죠. 그죠?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디귿번. 소금물은 불균일 혼합물입니까? 아니죠. 균일 혼합물이죠. 불균일 혼합물 밑줄 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균일 혼합물을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 뭐죠? 그렇죠. 우유 같은 것들, 그죠? 흔들어 먹는 것들. 우유.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흙탕물, 이런 것도 불균일 혼합물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암석이 있어요. 암석. 암석 하니까 우리 여러 개 떠오릅니다. 뭐 있냐면 거기다 암석 가로 열고 철광석 적어서 철광석. 철광석도 있고요. 그 다음 뭐도 있나요, 여러분? 우리 알루미늄 재련할 때 쓰는 광물이 있어요. 뭐죠? 보크사이트 적어주세요. 보크사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과 연결시켜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그러니까 불균일 혼합물이라는 용어가 안 나오고 뭐 철광석, 보크사이트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균일 혼합물까지는 막 학습해서 알아가지고 이제 어때? 아, 얘는 불균일 혼합물 암석까지는 이제 알겠어. 근데 암석의 예인, 철광석, 보크사이트 나오면 어때요? 이건 또 안 배운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해서 정답은 뭐 골라야겠어요? 기억, 니은 골라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원자 또는 이온의 바닥, 밑줄 칩니다.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 중 옳지 않은 것이래요. 옳지 않은 것. 자, 이 단원이 어떤 단원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 전자 배치에 대한 얘기예요. 전자 배치. 자, 우리 전자 배치의 원리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전자 배치의 원리 3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또 복습할 내용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많아지면 많을수록 숙제가 계속 많아지는 건데 진짜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정말 많아요. 자, 첫 번째 원리가 뭐죠? 싸움의 원리. 싸움의 원리. 오프보우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싸움의 원리 하면은 어때요, 여러분?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채워진다 그랬죠. 그죠? 근데 얘는 뭐하고 뭐가 달라요? 수소 원자와 그렇죠. 다전자 원자가 달라요. 자, 여기서부터 말로 합니다, 여러분. 수원자는 어때요? 껍질수만 같다면 에너지 준위가 동일하죠. 그래서 1s
보다는 2s가 크죠? 2s와 2p가 같고요. 그거보다 큰 거는 3s, 3p, 3d가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거보다 큰 거는 4s, 4p, 4d, 4f 이렇게 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자, 다전자 원자는 어때요, 여러분? 다전자 원자는 같은 주양자 수를 갖는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다르죠, 그죠? 1s보다는 2s가 클 것이고 2s보다는 2p가 클 것이고 그 다음에 2p보다는 3s, 그 다음이 3p, 그 다음이 그렇죠. 3d가 아니라 누가 들어간다? 4s부터 채워지고 4s부터 나중에 또 떨어져 나갈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건 왜 떨어뜨리냐면 양이온을 만들 때 전자를 잃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4s부터 채워지고 4s부터 떨어져 나간다. 주로 우리가 다루는 건 어디까지 주로 다룰 거냐면 3d 오비탈까지 들어가는 걸 우리가 많이 다룰 거예요. 그죠? 3d까지 채워진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런 연습 많이 했죠. 1s2 여기까지 다 채워지면 1주기 원소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p6까지 채워지면 2주기 원소까지 쭉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p6까지 채워지면 3주기 원소들이 채워지는데 거기에 3d 오비탈에 채워지는 전이 원소가 움푹 파인 상태에서 21번부터 30번까지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30번에 해당하는 아연은 전이 원소가 아니라 전형 원소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런 거. 두 번째 무슨 원리가 있어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게 있죠. 그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자, 오비탈 하나에는 최대 전자가 몇 개까지 수용될 수 있다. 2개까지 수용이 될 수 있는데 그 수용되는 전자의 스핀 방향은 반대해야 된다. 그거죠. 그죠? 요건데 이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건데 파울리 베타 원리의 원론적인 정의는 뭐였다 그랬어요? 4개의 주양자 수가 4개의 양자 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전제는 한 원자 내에서예요, 여러분. 그죠? 주양자 수 같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부양자 수 같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 양자 수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스핀 양자 수에서는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런 거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여러분? 훈트의 규칙이에요. 훈트의 규칙은 에너지 진위가 동일한 그 오비탈에서는 가능한 한 어떤 전자를 많이 만드는 식으로 홀 전자를 많이 만드는 식으로 전자가 채워진다. 그래서 우리 오비탈이 여러 개 있는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전자가 채워지냐면 1, 1, 1, 2, 2, 2 이런 식으로 채워진다고 제가 이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십니다. 자, 먼저 1번 아연부터 아연하고 구리로 돼 있으니까 아연하고 구리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 아연은 원자번호 몇 번이죠? 30번이니까 30개의 전자를 채우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어떤 원리를 적용하면서 싸움의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훈트의 규칙을 이용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1s, 2, 2s, 2, 2p, 6 여기까지가 몇 개 채워지는 거예요? 10개. 몇 개 남았어요? 20개 남았죠, 그죠? 그 다음에 3s, 2, 3p, 6 여기까지가 18개네요, 그죠? 그리고 어디 채워진다? 3d가 아니라 어디에 채워지죠? 4s에 2 채워지고 그 다음에 3D에 몇 개? 10개가 이렇게 채워져야 아연이 되겠네요. 그렇죠? d 오비탈의 전자가 꽉 차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전형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구리가 보죠. 구리는 29개야.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겠죠? 여기까지는 똑같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르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채워지는데 이 구리는 저랑 수업할 때 얘는 별표를 했어요. 별표를 한 이유가 뭡니까? 얘는 4s에 2 채워지고 3d에 9 채워지는 것보다 어떤 게 좋다? 4s에 1 채워지고 3d에 10이 채워지는 게 상대적으로 더 안정하다예요. 이걸 뭐 굳이 설명한다면 우리 그 3d 오비탈의 에너지가 똑같은 게 5개가 있는데 4개는 전자쌍을 이루는데 하나만 홀전자로 있는 것보다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얘를 짝진 전자로 만들어주는 게 상대적으로 안정한 거예요. 얘는 귀납적인 방법이에요. 실제로 해봤더니 우리 만약에 이런 규칙을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야 4s부터 채워진다니까 얘도 2 채우고 9 채우는 거 아니야? 라고 채워봤더니 얘가 실제로 행동을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고 실험하다 보니까 얘가 3D 10에 채워지는 게 안정이자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이걸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한 거니까 뭐 얘는 귀납적인 방법으로 알아낸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우리가 따로 기억해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얘가 짝진 전자가 들어있고 얘가 홀전자 하나 있는 것보다 에너지니까 차라리 얘가 짝진 전자가 있고 얘가 홀전자에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낮아요. 안정하다 이 얘기죠. 그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이론들이 들어간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예외적인 걸 기억하는 게 훨씬 낫겠다. 됐나요? 자, 이게 뭐가 될 거예요, 이제부터. 보기에 보면 CU 플러스와 ZN2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죠? ZN2 플러스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전자를 두 개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우리 전자 배치의 원리 중에서 여기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어디부터 채워지고 4S부터 채워지고 어디부터 떨어진다? 4S부터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요 4S의 두 개의 전자가 딱 떨어져 나가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1S2, 2S2, 2P6, 3S2, 3P6, 3D10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구리 CU 플러스네요. 그렇죠, 그죠? 플러스니까 여기도 어때요? 여기 전자 하나 띄어내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 정답은 3번이 될 거예요, 3번. 그렇죠? 그래서 정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1번, 2번, 3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문제 난이도 어때요, 여러분? 쉽죠, 그죠? 근데 이 쉬운 거 그냥 문제 한 문제 풀고 버리고, 그렇게 문제 풀고 버리기에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학습하시기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깁니다. 자, 4번은 별표하십니다, 여러분. 자, 원자과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 vs EPR 이론입니다. vs EPR. 정리하실 것 또 과제물 나가죠. 자, 과제물 명칭은 vs EPR. 자, 중심 원자의 전자쌍 개수에 따른 반발 이론이에요. 그렇죠? 자, 요건데, 자,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몇 쌍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쌍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세 쌍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네 쌍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다섯 쌍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여섯 쌍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두 쌍, 세 쌍, 네 쌍, 다섯 쌍, 여섯 쌍. 자, 두 쌍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얘가 BF2예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 중심 원자인 베릴륨이 전자쌍이 두 쌍이야. 그리고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죠. 이렇게 옥텟 8개보다 작은 놈들을 우리가 뭐라고 별칭을 부르죠? 축소된 옥텟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쌍이기 때문에 직선형 구조를 가질 거고요. 결합각은 180도를 가질 거예요. 계속 부수적으로 따라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 정리하라 그러면요. 굉장히 틀은 크게 잡아놓고 어때요? 실속이 없어. 별로 쓰는 게 없어요. 맨날 써봐야 이거 써놓고 180도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쓰려면 뭘 쓸까요? 혼성 오비탈 한번 적어볼까요? 뭐죠? SP 혼성. 그럴 때 뭘 쓰냐면요. 얘를 막 적으세요. 얘를. 아시겠죠? 자, 두 쌍인 또 얘가 뭐 있을까요? 요것도 괜찮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걸로 연습을 끝내는 게 아니라 얘는 무슨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지만 무슨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자,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의 합, 이런 얘기 나와야겠죠? 그죠? 이런 것들도 따져보라, 이런 얘기. 또 뭐가 있을까요? H, C, N.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얘들을 가져가지고, 얘네들은 그러면 얘하고 얘 차이점이 뭡니까? 이중결합도 분자 모형을 볼 때는 어때요? 단일결합 취급하면서 두 쌍을 가져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 찾아내시고. 얘는 극성 공유결합이면서 무슨 분자예요? 극성 분자죠? 이유가 뭐죠?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 합이 0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수소하고 탄소 누가 더 전기음성도가 크다? 탄소. 탄소 질소. 질소. 그래서 벡터의 합이 0이 안 나오는 극성 분자. 어디에 놓겠어요? 극성 용매인 물에 넣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물에 녹아서 얘가 약간의 H 플러스를 내놓으니까 액성이 뭐가 된다? 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사이아나소산이에요. 액성이 약산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산과 염기하고 딱 매칭이 되면 HCn은 약산이니까 나올 거예요. 그럼 HCn이 약산이니까 CN- 그 짝염기는 무슨 염기예요? 이 양반들이 진짜? 다시 한번 HCn이 약산이에요? 그죠? 약산이에요. 그러면 그 짝염기인 CN-는 뭐예요? 강염기예요. 강염기. 그죠? CN-는 뭘 갖고 있어요? 비공유자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착화음을 만들 때 뭐로 작용할 수 있어요? 리간드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리간드로.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대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촬영하기 전에 오늘이 12월 9일 아닙니까? 그죠? 촬영하기 전에 한 달 정도 전부터 우리 실강 듣는 학생들한테 계속 협박을 해왔어요. 정말 복습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문제풀이반 들어가면 어때?
진짜 정신 하나도 없을 거다. 지금 어때요? VS EPR 이론 하다가 공유결합 얘기하다가 갑자기 산염기, 짝산 짝염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리간드까지 나왔어요. 리간드까지. 그러면 이게 화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끓여나가지 복습이 충분히 안 돼 있으면 진짜 오늘 정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바짝 들어요, 여러분? 아, 이번 일주일은 정말 화학에다 올빵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까? 그죠? 뭐 올빵은 아니더라도 배운 것뿐만 아니라 이번 주만 제가 약속할게. 이번 주만 제대로 복습을 쫙 해놓잖아요? 그럼 다음 주부터 편해요, 또. 그거 확실합니다. 아시겠죠? 왜? 이번 주에 거의 우리 STP 화학을 거의 이제 3시간 동안에 한 2번 정도는 다 건들 거예요. 저는 이제 건드려만 드리겠죠? 우리 학생들은 뭐 할 거예요? 2번 끝내고 오는 거예요, 이제. 복습하면서. 이번 주만 복습을 제대로 해도 다음 주에 편해져. 그럼 그 다음 주는 더 편해지고. 예상적중 문제, 그 다음에 또 왜 우리 단원별 들어가면요. 너무너무, 단원별은 훨씬 편해요. 왜 편하겠어요? 그 단원에서만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아무리 단원별 문제라도 뒤에 있는 단원까지 다 얘기하겠죠, 그죠? 그럼 그때는 한 번만 빡세게 준비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좀 편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진짜 각오를 하시고 복습을 하시기 바래요. 만약에 인강된 학생들은 어때요?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끊으세요. 정지시켜 놓고 그 상태로 어때요? 복습을 다 하시고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제 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새쌍 갑니다. 새쌍의 대표적인 물질. 제가 대표적인 물질을 드리면 대표적인 물질을 그대로 외우세요. 왜? 걔가 시험에 나와요, 걔가. 뭐 했어요? 새쌍 할 때 우리 딱 기억나는 게. 그래요. BF3예요. 얘가 나온다니까요. BF3. 요게 나오죠. 그죠? 얘는 전자쌍이 세 쌍이 있는데 이 세 쌍이 가장 반발력을 최소화하는 모양이 바로 뭐다? 평면 삼각형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꼭지점에 있는 원소가 모두 똑같으니까 무슨 삼각형이 되겠어요? 정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결합각은 몇 도? 120도가 될 거고 정삼각형이니까 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이 될 거고요. 그죠? 이거에 얘는 또 뭐 있어요? HCOH. 요게 나올 거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자, 이름 모조에는 폼알데하이드. 화합물 명칭 이런 것들은 그냥 줄줄줄 깨고 계셔야 돼요. 폼알데하이드. 얘는 산화시키면 뭐가 돼요? 카복산 되는데 제 폼알데하이드 산화시킬 거니까 뭐가 돼요? 폼산이 되죠. 폼산. 폼알데하이드 환원시키면 메탄올. 그렇죠. 이거 생각해낸 게 기특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어때요? 자기가 얘기해놓고 자기가 놀래. 내가 어떻게 알았지? 그죠? 그렇게 연습하십니다. 자, 네 쌍에는, 물론 세 쌍도 뭐가 있냐면요. 뭐 있어요? SO2처럼 구분형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SO2 한번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 얘를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얘기한다? 구분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결합각은 120도보다 조금 작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몇 도의 결합각을 가져요? 120도인데 비공유전화쌍과 공유전화쌍 사이의 반발력이 어때요? 더 크죠, 여기가. 그죠? 그래서 밀어내면 여기는 분명히 뭐가 된다? 120도보다는 조금 작아질 거다. 예측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도 하나 껴있고요. 네 쌍은 어때요? 굉장히 유명한 놈이에요. 뭐가 나옵니까? CH4. 이제 안 그릴 거예요, CH4. 됐습니까? 그 다음에 CH4 말고 삼각불이 뭐가 있어요? NH3. 그죠? 삼각불. 그 다음에 뭐 있어요? H2.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그죠? 다섯 쌍에는 제가 거의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다섯 쌍 하면 뭐 나와요? PCl5. 요게 나올 거고요. 여섯 쌍은요? SF6. 됐죠? 그때 어떻게 연습했냐면 15족이 몇 족이 되죠? 16쪽으로 가면서 염소 원자 하나 떨어져 나가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 구조 다 얘기했는데 이거는 제가 프린트로 다 드렸어요. 맞습니까? 이거 쭉 연습해서 다 채워가지고 오시는 게 뭐다? 과제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듭니다. 근데 출제는 거의 뭐 2쌍, 3쌍, 4쌍에서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 5쌍에서는 얘나 얘, 그다음에 간혹 가다가 XEF4, 그 다음에 XEF2. 뭐 이 정도가 좀 나옵니다, 여러분. 그죠? 그거만 좀 챙겨가지고 하시기 바래요. 자, 이제 우리 문제 한번 들어갈게요, 여러분. 자, 원자각 껍질 전자쌍 반발 모형을 기초로 하여 판단할 때 다른 기하학적 구조를 갖는 것은 그랬네요. 됐습니까? 자, 먼저 NCl3. 여기 나왔네요. NCl3는 누구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NH3예요. NH3에서 H 대신에 염소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 연습 많이 했죠. 그죠? NF3도 그렇고 NCl3, NBr3, NI3 다 똑같은 구조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할로젠 원소니까. 그래서 주기율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기율표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죠. 그죠? 막 줄줄줄 외우고 그 다음에 갖다 붙이고 1족, 2족 원소를 16, 17족 원소 막 이온 결합시키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죠? 그 주기율표를 세로줄로 외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수소 대신에 염소 막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SH3. AS가 뭐예요? 비소죠, 비소. 비소는 어디에 있는 놈이에요? 몇 족 원소예요? 15족 원소예요. 15족 원소. 자, 맨 처음에 15족 원소에 질소가 있고 질소 밑에 뭐 있었어요? 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인까지만 외우고 비소 안 외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 비소가 막 튀어나와요. 그죠? 비소도 15족 원소니까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역시 NH3랑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3번 별표합니다. 얘는 뭐예요, 여러분? H2O에서 수소이온이 H 플러스가 무슨 결합을 한 거예요? 배위 결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배위 결합을 했는데 배위 결합을 한 놈이나 공유 결합을 한 것이나 결과는 어떻다?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라 그랬어요. 그죠? H3O 플러스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여러분? NH4 플러스도 있어요. 맞습니까? NH4 플러스는 암모니아에 수원자 하나가 배위 결합을 하고 들어갔는데 구조가 누구랑 똑같아요? CH4랑 똑같아요. 근데 CH4는 물에 안 녹지만 NH4 플러스는 물에 잘 녹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 그랬어요? NH4 플러스가 이온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은 모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삼각불 구조를 가지고 있죠. 혼성 오비탈로 얘기한다면 sp3 혼성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괜찮아요? 즉, 여기가 sp 혼성이고 여기가 뭐예요? sp2, 그죠? 여기가 sp3. 얘네들이 모두 다 sp3 혼성 구조예요. 여기는 뭐죠? sp3d. 여기는요, sp3d2. 이런 구조를 갖는데, 이거 한번 해보죠. 아까 이게 황이 들어가고 cl 몇 개 들어가면 돼요? 4개. 그리고 여기는 또 17쪽이 되면 cl 들어가고 뭐 들어가면 되죠? f3. 이거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cl3. 이건 아니죠. 그죠? cl-f3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xe, f2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숙제를 해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해줬네요. 됐죠? 그럼 얘는 우리 지금 보기 4번에 나와 있는 cl-f3는 어떻게 된다? 요 안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자, 분자 모형으로 얘기한다면 5쌍이니까 기본 골격이 뭐예요? 삼각 쌍뿔형이죠. 즉 여기에 CL이 있고 홀전자 3개죠, 그죠? 근데 우리 염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7개죠, 그죠? 그래서 여기 위에 비공유전화쌍, 아래에 비공유전화쌍이 이런 구조예요. 거기에 뭐가 공유결합하고 있다? 플로린 공유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는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혼성 오비탈은 바로 뭐다? sp3d가 되는 거예요. 그 정답은 몇 번 찾으면 된다? 4번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4번 별표한 이유가요, 여러분. 이걸로 찾아도 됩니다. 뭐냐면 1번, 2번 같은 경우는 중심 원자가 몇 족이에요? 15족이에요. 그죠? 그리고 H3O 플러스는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만약에 ClF3를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찾아내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시험장에 갔어. 시험장에 가면 나랑 시험지랑 1대1로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기 선택지 4개 안에는 어때요? 답이 분명히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왔지만 어떤 문제는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 그럼 안 풀고 나올 거냐? 그럼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떠올렸을 때 안 풀고 나올 수는 없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떤 그 규칙성을 찾고 다른 보기들하고 비교해서 다른 보기가 하나의 보기가 예외적인 걸 보인다면 그게 답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찾아낼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런 연습까지 같이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요. 지금 풀이한 것처럼 다 알고 자신 있게 체크하고 나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학생들 손쉬운 방법, 두 번째 방법을 택해가지고 눈치만 자꾸 들어가지고 어떻게 싹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5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5번. 다음에 반응의 반응열 동그라미 칩니다. 자, 반응열도 할 게 되게 많지만 제가 오늘은 숙제를 슬라이스 쳐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반응열에서는. 반응열은 요번 그 5번에 해당하는 숙제는 바로 뭐냐면 헤스의 법칙이에요. 뭐라고요?
헤스의 법칙.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헤스의 법칙이 뭐예요? 총열량 불변의 법칙이죠. 자, 제가 헤스의 법칙을 설명드리면서 딱 그 예를 들어 드렸던 게 뭐였어요, 여러분? C 플러스 2분의 1 O2가 CO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CO 플러스 2분의 1 O2가 CO2가 되고, 마지막 최종 반응식은 C 플러스 O2가 CO2가 되는 거였어요. 맞습니까? 기억나요? 그랬더니 지금 표정이 뭐냐면 어떤 학생은 아, 나 이론 안 듣고 문제풀이만 들으러 왔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그럴까봐 제가 씁니다. 그때 예를 들어든 게 요거예요. 물론 상태는 좀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 CO. 이걸 우리가 컴마 찍고 델타 H1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CO 플러스 2분의 1 O2. CO2. 델타 H2. 자, 전체 반응식은 어떻게 되죠? C 플러스. 요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즉, 반응식을 더해서 전체 반응이 나오듯이 반응열도 어떻게 된다? 출입하는 반응을 더해서 전체 반응식의 반응률이 나온다. 총열량 불변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 경로가 달라도 처음 물질과 생성 물질이 어떻다면, 동일하다면 반응 경로가 어떻든지 간에 출입하는 열량은 항상 같다. 이게 총열량 불변의 법칙, 헤스의 법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설명했지만 우리 학생들은 이 예도 좀 더 들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엔탈피라든가 엔트로피 이런 것도 같이 설명을 쭉 붙여가지고 노트를 완성시켜달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건데, 자, 이거는 되게 간단해요. 이거 더할 때 어떻게 더하면 되냐면 얘 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식에. 그렇죠? 그래서 얘 는 바깥에 있으니까 얘랑 뭐가 되고 소고가 되고, 이런 물질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CO 같은 것들을 중간 생성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간에 생성됐다가 두 번째 반응에서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탄소 밑으로 내려오고 요 두 개 더하니까 O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CO2. 괜찮죠?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 요 주어진 문제는 조금 복잡해요, 여러분. 그죠? 자, 어떻게 되냐면 뒤집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결과적으로 C 플러스 2분의 1 O2를 CO 를 지금 요걸 찾는 거란 얘기예요. 델타 H1. 그때 제가 이론 설명할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정말 실험적으로 찾아내기 힘든 반응이다. 왜? 탄소를 적당하게 불완전연시켜서 일산화탄소를 만든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은 헤스의 법칙이라는 굉장히 유용한 법칙을 이용해서 이 반응열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라는 이야기고, 자, C 플러스 O2 전체 반응식이 주어졌고요. 390. 그 다음에 ECO 플러스 O2가 ECO2. 델타 H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60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전체 반응식을, 주어진 전체 반응식을 꾸미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크기 성질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 없느냐 요겁니다. 두 번째 반응을 가만히 봤더니 어때요? 개수가 지금 CO가 2로 시작하고 있죠. 그죠? 그럼 얘를 뭐로 약분해서 2로 다 약분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개수를 맞출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단계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주어진 반응 C 뭐예요? 플러스 O2 화살표 CO2 델타 H가 얼마였죠 여러분? 마이너스 390인가요? 여기에 주어졌고, 두 번째는요 ECO 플러스 O2 그리고 뭐죠? ECO2 여기에 대해서 델타 H 마이너스 560 이렇게 됐네요. 이건데 이걸 더해가지고 뭘 만든다? CO 플러스 2분의 1 O2 화살표 CO2 요걸 만든다는 얘기죠. 그죠? 아, CO를 그렇죠. CO를 만드는 거죠. 여기 CO 그거죠? 맞습니까? 요걸 만드는 거래. 그럼 뭐는 그대로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얘는 그대로 일로 내려와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O2는 좀 있어야 되는데 좀 개수를 좀 조정해야 될 것이고. 뭐가 살아남아야 돼요? 이 CO2들이 살아남아야겠죠. 그죠?